안녕하세요, 낙구입니다. 일본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7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긴급사태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정상 영업을 한 게 21일밖에 없어서 사실 뭐가 긴급이고 뭐가 보통상태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해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서비스업, 요식업 회사들의 주가 상태를 보면 인터넷 뉴스나 뜬 소문만 듣고 현상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올림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는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이번 달에도 제가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번 달의 투자 금액은 약 45만원입니다. 그럼 투자 결과 상세를 공유하겠습니다. 7월 27일 기준 저의 주식의 자산 합계는 284만 4,327엔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라쿠텐 증권 계좌만이 아닌 SBI 증권의 니사 계좌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의 자산 합계는 161만 9,110엔, 이익은 4만 4,475엔입니다. 이번 달에는 일본 주식을 두 종목 매수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오릭스입니다. 렌터카나 야구 구단으로 유명한 회사지만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종합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인사팀에 오릭스 인사팀에서 이직해온 분이 계셔서 종종 업무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설마 제가 여기 주식을 사게 될 줄 몰랐네요. 어쨌든 오릭스는 회사 자체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몇 년째 주주대 배당금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오릭스의 주주대 내용은 카탈로그 기프트권입니다. 이게 약 3,500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일본 주식을 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주주대의 실제 사용 가치인데요. 그 점에서 오릭스의 주주대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주가를 볼까 하다가 시간이 더 아까워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에 구입한 두 번째 일본 주식은 타마홈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 다음 영업일에 바로 살 수 있게 주문을 해둔 상태라서 아직 계좌에 표시가 되진 않네요. 어쨌든 타마홈은 올해 들어 배당금을 2배 이상 올리면서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하우스 메이커입니다. 저도 이번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타마홈의 영업사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곳이지만 최저가 주택을 만들기 위한 사내 시스템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우선 주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집을 주문할지 아닐지는 다른 문제고요. 근데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일본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문춘포, 문슌호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표준어는 아니고요. 일본의 주간 문충이라는 그 각종 가십거리를 다루는 잡지가 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디스패치 같은 곳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만든 폭로성 기사로 연예인이나 기업이 이미지에 피해를 입었을 때 문춘포에 당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번에 타마홈이 이 문춘포에 맞았어요. 그 내용은 타마홈의 사장이 만일 자사의 사원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경우 무기한 자택대기를 지시했다. 이런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사실 가십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 기사가 터지고 한때 3,300엔까지 올랐던 주가가 2,600엔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올해 초에 비하면 500엔 이상이 오른 주가이긴 합니다. 현재 타마홈의 주식은 지금이 살 때다 아니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어차피 안 팔 거 사고 싶어졌을 때 사두고 묵혀두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마홈은 5년 뒤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7월 기준으로 타마홈의 배당금은 주당 110엔, 주주대는 현금화가 쉬운 쿠오 상품권 1000엔분입니다. 최근까지 일본 주식의 수익률이 좀 주춤했는데 그래도 7월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식의 자산 합계는 99만 5,898엔, 11만 1,179엔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거의 2달 동안 일본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 미국 주식은 거의 방치 수준인데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수익률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르면 좋지만 처음 샀을 때보다 $10 이상 오른 걸 보면 좀 주춤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배당 투자를 생각한다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가로 구입해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애플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치 중인 미국 주식이지만 조금씩 배당금은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신탁의 자산 합계는 22만 1,270엔, 2만 1,272엔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9%에서 1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ETF를 구입하지 않는 대신에 스미타텐 이사만 하고 있는데 장기 적금으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포인트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은 운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연말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배당금 합계입니다. 엔화로 4,782엔, 달러로 53.26달러를 가지고 있고 엔화로 환산하면 대충 만엔이 좀 넘는 금액이네요. 올해 말까지 받을 배당금이 아직 꽤 남았으니까 이 2배 이상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023년까지 대충 1,000만엔 그 정도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잘 조절해서 매달 발생하는 공과금을 지우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이게 잘 풀릴지 모르겠지만 안 풀리면 또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이번 달부터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스미타테 니사 계좌와는 반대 성격을 가진 니사 계좌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냥 니사 계좌도 5년짜리 배당 투자용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투자도 좀 해볼까 했는데 한두 번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뭔가 내 주식 계좌에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쌓여가는 걸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변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밖에서 그 회사 이름을 보면 좀 반갑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투자 금액이 280만엔이 넘었네요. 그리고 다음 달에 구입할 주식들도 어느 정도 정해놔서 다음 달에 거의 확실히 300만엔을 넘길 것 같습니다. 올해 얼마까지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변할 때마다 조금씩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일본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일본에서 주식을 시작하시려면 우선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하고요.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가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절대 제가 설명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시키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증권회사는 저는 라쿠텐, SBI 증권 2개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라쿠텐이 좀 더 알기가 쉬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성투하시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